방송의 정선입니다.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신조어 때문에 세대 간에 조금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거리감이 형성되곤 하잖아요. 예전에요, 안습이나 냉무, 지몬미, 이젠 좀 촌스럽다 싶을 정도의 내용의 말이지만 예전엔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랬잖아요. 요즘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먹미, 이것도 다 아시고 레알, 그리고 뜨악 뭐 이런 것들. 줄임말 신조어 이런 것들이요 매일매일 새롭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 따라가기도 숨가쁘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거 사실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성되진 즐거움 그리고 기쁨, 감사 이런 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새롭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만날 이분은요. 그냥 이분을 보면 저는 그런 에너지를 느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을 받는다. 매일매일이 새롭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정말 개성파 배우죠. 배우 강성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뷔 25년 차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명품 배우 강성진. 맡은 역할마다 자신만의 색채를 만들어내는 배우. 세상에서 올바르게 쓰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배우. 배우 강성진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야, 이용고 느낌 왔어. 이거 잉글리시 베리 웨이 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 왕건. 이거는 네. 운명이구나. 그 아이가 제가 근초고왕이라는 사극에 나왔어. 야, 우리 아빠는 근초고왕인데 니네 아빠는 무슨 왕? 예전에는 뭐 해주세요 했지만 지금은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맞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 존재감이 키가 되게 크시네요. 제 실제 키가 네. 키는 이제 그러니까 화면에 제가 좀 작아 보이나 봐요. 실제로 만나뵈면 네.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라는 인사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남성미가 훨씬 그래요? 화면보다 네. 예. 네. 아까 제가 극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커튼 밖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어찌나 그러게요. 예. 감탄사를 실물이 지금 더 낫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거를 1,600만 번 정도 들으셨다고. 16,300번 정도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실물이 나서 화면은 안 받고 그래서 네네네. 고민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공연으로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공연밖에 없어서 공연 위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공연에. 겸사겸사 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치의 왜곡도 없이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잘생김이 그대로 전달돼야 될 화면으로 텐데.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네네. 저는 실물이 근데 더 아마 낫다라는 오늘은 거. 제대로 실물처럼 전달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성미와 잘생김이 그대로 안방까지 전달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배우 강성진 씨가 이제 힐링 토크 회복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그 잘생김으로 인사해 주시죠. 직접적인 네. 인사. 안녕하세요. 배우 강성진입니다. 네, 힐링 토크 회복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떨리는 마음인데 저같이 부족한 주의 종 역할을 부족하게 하고 있는 제가 감히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마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끔 이제 개그맨 동료 중에 크리스찬 이제 시작하거나 뭐 이런 과정으로 좀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진솔하게 선이 아직 나 술 못 끊었어. 나 못 나가.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요. 나와서 그런 숙제나 과정들을 좀 보여달라고. 누구나 완성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뭐 겸손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저희는 오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맞습니다. 있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임하고 계실 거라 믿어서 그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제 몸을 쓰는 것뿐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재밌고 아름답고 멋지게 쓰이는 거니까. 네. 오늘 아주 진짜 강성진 씨를 하나님께서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를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씨 왜냐면 연기 너무 맛깔나게 너무 진짜 짝짝 감기는 연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 늘. 네. 그 브랜드가 강성진 씨 브랜드가 좀 저희를 그래요? 기대케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아, 그래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제가 꿈인데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너무 근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고 보시는 분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한 번 역할을 맡으실 때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그런 배우시잖아요. 근데 다작을 안 하세요. 되게 그럴 은근 만한, 다작하실 아니 듯한. 근데 보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머리가 좀 나쁘거나 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겹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떤 제 성격적으로 약속을 중복되게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렇게 회복 프로그램 녹화가 있으면 다른 스케줄 못 잡아요. 뭔지 알겠다. 이거에 대해서 있어요. 이제 좀 집중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좀 못하고 그러면 진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겠네요. 네, 스케줄 막 꼬이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개 미팅을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정말. 그 에너지가 너무 부러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주변에 지금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중에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김수로라고. 야, 이 친구는 하루에 맞아. 미팅이 진짜 맞아. 5개, 기본이 5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도 조금 한두 개면 헉헉대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 강성진 씨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자세히 한 번 더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진짜 저는 기억이 나요. 그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정말 강하게 이미지가, 예. 가자. 빨리 하자. 네가 왜 기름 가냐? 노래해. 저는 이제 대부분의 그 시청자들이나 관객분들이 네. 주유소 습격 사건이 강성진의 데뷔작인 줄 알아요. 데뷔작에 완전 대박이 하나 걸려서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작품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없을 만큼 그죠. 이 작품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네. 작품이었고 저를 이렇게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고 지금도 지금 16년 그게 99년 작품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17년 정도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주유소 습격 사건의 강성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아직 딱딱하고. 그건 뭐 저희가 이제 그냥 제가. 없는 것보다는 네, 낫잖아요. 그래도 제 저희를 옷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고. 진짜 되게 몰랐던 사실은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대일 외국어 고등학교. 공부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특목고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 생각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영화 감독의 꿈을 안고 이것도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분의 꿈이 원래 영화 감독이었구나.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입학하시고요. 이후에 1991년. 자, 이게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 이전의 필모그래피입니다. 영화, 난 이 제목 보고 빵 터졌어요. 19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 그 당시 제목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7년입니다. 이때는 이게 있었어요. 슈퍼탤런트. 슈퍼탤런트 선발. 여기에 입상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영화 투캅스 시리즈, 그리고 주유소 습격 사건 나왔죠. 달마 놀자. 다 너무 히트를 친 초대박 작품들이에요. 광복절 특사, 사랑이 무서워 등과 드라마 프로포즈, 맞짱, 네. 두 아내, 환상거탑. 다작이긴 한데 연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친 필모그래피. 딱 25년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로 다작 안 하시는 거죠. 사실 대일 외국고등학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택받은 아니 그런 저희 아닌가? 선후배들이 좋은 이제 학생들이 워낙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중간 딱 중간. 학교의 기준이 좋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네.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보내느냐가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많이 진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희 후배들이 그리고 제 이후에 정식 인가도 나고 뭐 이러면서 후배들이 또 좋은 학교를 계속 만들어줘서 지금 제가 이제 대일외고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좋은 학교. 저까지 이제 덩달아 혜택을 보고 있는 굉장히 거지. 겸손한 표현이시고 사실 그게 좀 낯설었기 때문에 인가가 좀 이게 갈등 여부가 있었던 거지 굉장히 최첨단 교육 시스템이에요 사실. 네, 저는 네. 진짜 가고 싶었던 좋았어요. 학교였어요. 스쿨버스가 15대나 어머 있었고요. 어떡해 나는 네. 그 학교 랩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네, 네. 막 무슨 영화관이야 랩실이. 네, 맞아요. 네, 어학을 너무 시설이랑- 좋아했기 때문에. 네. 좋아하셨어요 어학을? 아, 저는 네. 사실 일본어과를 나왔는데요. 저는 일본어는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영어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막 쫓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일본어는 어차피 같이 시작한 거라 그렇죠. 길을 쓰고 해서 일본어는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회화까지 할 수도 있을 정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를 일본에 가서 네네네. 찍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깡패 수업 촬영하면서 그 일본 스태프들하고 나누는 회화를 보고 박중훈 선배 주인공이었던 박중훈 선배님이 야 너 강성 너야 니온고 데키마스 야 다음에 자기가 헐리우드 진출을 하는 아메리칸 드래곤스라는 작품으로 박중훈 선배님이 한국 최초로 네네네. 헐리우드 진출하셨잖아요. 네네. 너 잉글리시 베리 웰 하겠구나. 같이 가자. 해가지고 자기 매니저도 두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박중훈 선배님 덕분에 또 네. 그 한창 때 그 헐리우드 시스템의 그 영화 제작 시스템을 와. 견학할 수 있었던 완전 아주 좋은 재밌었겠다. 기회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박중훈 선배님이 영어와 관련된 거, 영어와 관련된 거에는 저 별로 안 찾았어요. 일어와. 왜냐면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일본 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영어로. 야 너 니온고 데끼만 쓰니까 영어 메리 웨리고 있고. 네, 근데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너무 웃긴 것 도움을 같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저랑 같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니온고 데끼마스에는 대교로 가시겠죠. 네, 일본 아니 근데 지금 여행이나 이제 이런 또 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 근데 재밌어요. 그런 선후배 사이에 좀 끈끈한 게 영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TV 방송이나 출연하는 이제 탤런트 분들보다 영화에서의 기억을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연기자분들이. 저는 지금도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삶의 이런 것 때문에 과정에서 과거에는 영화가 일상이었잖아요. 영화 배우 강성진으로 통했고. 근데 네. 지금은 영화가 꿈이에요. 영화 찍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쪽 생활을 연극영화과를 진학을 한 것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했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때. 중간에 바람이 들어서 배우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과정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우는 사실 그 젊은 시절, 그다음에 이런 중장년층에 이런 하면서 뿜어내는 그것들이 에너지들이나 어떤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감독은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쌓이니까. 맞아요. 꿈을 약간 뒤로 밀어놨다 뿐이지, 네. 예, 항상 꾸고 있는 꿈은 이긴 지금 합니다. 그걸 과정 중에 다 어찌 보면 코스로 지금 제대로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배우의 삶을 아는 감독이야말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배우 하실 때 막 빛나시던데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이제 스텝 생활을 하다가 배우로 변신하기 이제 배우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96년도에 투캅스 2에 네. 제가 제작부장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맞아요. LA에 가서 한인문화센터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팔고 그 프린트를 그대로 다시 한국에 갖고 오는 게 제 역할이었고 네. 그 매표소 안에서 제 진로를 바꿨거든요. 이게 제작부장은 항상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고 뭐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조단역들 캐스팅하고 현장 섭외하고 촬영장 섭외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LA에 가서 매표소 조그만 통 안에서 표를 파는데 무서운 거예요. 보호해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고 LA라는 동네에 대한 또 선입견과 어떤 편견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전 진로를 확 바꿔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를 고민했죠. 그 통 안에서. 그랬더니 축구 배고파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연기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고 그때 이제 저하고 제가 연출부 생활을 할 때 저한테 이제 도와주고 저보다는 사수였던 조감독 생활을 했었던 김상진 감독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축구 배고파도 좋으니까 저 좀 어떻게 좀 배우로서 갈 수 있게 자리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네네. 좀 도와주세요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깡패 수업의 감독님이고 그분이 주유소 습격 사건의 감독님이에요. 김상진 감독님.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깡패 수업이라는 그 박종훈 선배님이랑 갔었던 일본에서 로케이션 했다는 그 작품은 사실 제가 스텝 생활을 할 때 같이 있었던 그 대표 제작자들이어가지고 저를 배우로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김상진 감독님이 기회를 줘서
배우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건데 아. 지금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네.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던 결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삶의 네. 경험도 많이 했고, 예, 뭐 아주 화려하게 뭐 빛나고 뭐 어떤 스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강성진이라는 배우에 대한 팬으로서 계속해서 그 연기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환경의 요소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시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말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중간에 또 연출하시고 메가폰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예. 외국을 보니까 다 하더만요. 감독도 하고 주연도 근데 하고 이제 다 하더만요. 정확하게 과거에는 막연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목표가 생긴 게요. 영상을 통해서 그게 장르적으로 뭐 영화든지 뭐 어떤 영상 자료든지 간에 저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몫이다라는. 우선순위가 정립이 됐군요. 그게 과거에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아마 그 메시지나 그런 생각을 못 하고 했겠죠. 물론 이제 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예. 근데 이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연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야, 네. 남자들이 신앙 갖기 되게 힘든 나이 아니에요 그때? 예, 오히려 저희가 국민윤리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배우면 제 짝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막 저를 전도하려고 막 얘기하면 제가 그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게 좀 무슨 말도 안 돼. 야, 그랬었는데 제가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때 저하고 2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굉장히 정말 잘생겼고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영특하고 막 그래서 저는 저희 형 이름이 강호진이거든요. 네네네. 동네에서 강호진 동생이라서 유명할 정도로 저희 형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좀 그랬던 형이에요. 뭐 연예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이게 끼가 많아가지고 네. 기타 이제 친구들이랑 그룹 사운드를 좀 요즘에는 중학생이 그런 거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네네. 과거에 1980년대 초반에 네네. 중학생이 기타를 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못했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형이 그랬어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그룹 사운드 조직해서 그 각 학교 보이스카우트 캠프파이어 할 때 가가지고 기념 공연해주고 축하 공연해주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끼가 많은 형이었어요. 형을 너무 멋있게 생각했겠다. 굉장히 같은 남자가 맞아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2살 터울이라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평생을 한 이부자리 속에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형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예,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제 10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품으로 떠났는데 예. 막연하게 그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된 거는 어떤 오히려 더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대라는 것만 믿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1987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그렇죠. 2학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절박함이 그런 인간에겐 다 있죠. 그래서 근데, 예.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기도도 정말 온갖 백을 다 동원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안수기도도 받고요. 2번이나 받고요. 막 했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나름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처음에. 근데 꼭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상받지 못했을 때 배신감이나 슬픔과 절망이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제 원망을- 경험에서. 그 원망을 네, 그러진 않았는지. 형이 떠난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한테 기도가 아니라 완전 원망처럼 퍼부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형이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게 맥박 뛰는 거 이제 심전도 뚜가 뚜로 바뀌고 모든 수치가 제로로 변해서 의사가 사망성 진단을 내리고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도의 형태였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거였냐고. 이래서 도대체 이게 아니 그리고 뭐 주변에서 결국엔 우리가 뭘 느끼고 뭘 깨달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하여튼 막 원망하고 울고 한 30분을 우리 어머니하고 뭐 통성기도라고는 하지만 통성 원망을 막 했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30분 뒤에 형이 다시 이게 움직여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체험신앙이라고 저는 이제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름의 이제 일종의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원망할 때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니, 데려가시는 거 알았어요. 데려가시더라도 이렇게 데려가실 건 아니잖아요. 형이 며칠째 이제 이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만 팍팍거리다가 이제 세상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모습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형처럼 친구들 많고 인기 많았던 형이 빠이빠이는 하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정확하게 딱 만 하루를 모든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폐 숨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의식도 약간 좀 희미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까지 또렷하게 살려주시면서 엄마한테 편지까지 쓰게 말은 못하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손으로 엄마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서 답답해. 배고파. 누나 이제 뭐 누나한테 하는 메시지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쓰고 만 하루 만에 정확하게 다음날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떠났고 저희 형이 이제 좀 희귀병이고 좀 어렸을 때 생긴 병이라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희 형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을 했어요. 안구랑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동생이고 자식이 먼저 죽다 보니까 장례식 절차상에 제가 상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염이라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다들 말리더라고요. 이제 많이 훼손이 됐으니까 보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염하는 자리에 들어갔다가 제가 엄마 아빠를 다 불렀어. 부모님 다 들어오시 빨리 들어오라고. 형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 다리도 하나 절단 수술해서 다리도 하나 없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개해서 임시로 막 꼬맨 자고 네. 안군 빼서 안에다 이제 솜으로 채워놨는지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 잘생기고 인기 많았던 형의 모습 중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형이 누워 있는 거예요. 미소 짓고 피부도 뽀얗고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형의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있다가 왜 하나님이 이것도 나중에 알았지만 꿈으로 가끔 이렇게 좀 이제 그거 하시잖아요. 네. 저희 누나 꿈에 네. 그 마이클 잭슨 옷 같은 금빛 휘장 있는 왕자 옷을 입고 저희 누나 꿈에 나타나서 잘 있다. 나 죽는 거 왜 끝까지 형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형은 물론 눈치채서 알고 있었겠지만 왜 얘기 안 했었냐. 나 잘 있고 잘 살아라라는 메시지 꿈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라서 이 얘기를 감히 체험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기적의 체험이라고 얘기하고 그 강선진 씨가 아까 이제 아이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아이가 둘이시죠? 네. 네. 큰 아이가 남자 아이가 10살이고요. 와, 벌써. 네. 그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세월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딸내미인데 7살이고요. 아유, 말 잘하겠다. 제가 정말로 최초로 여기서 고백하자면 8주 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어머, 진짜 대박.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좀 힘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힘든 시기에 네네.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또 주시더라고요. 어머,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힐링 토크 회복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진짜. 아내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네, 근데. 그래서 제 새 아이가 있어요. 너무 좋겠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그건 진짜 어떻게 축복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맞아, 이제 그러니까 자식과 뭐 이런 이 번성함으로 주셨잖아요. 맞아. 돈 없어도 돼요. 이게 돈은 결국 우리 게 없어도 아니기 돼요. 때문에. 이게 네. 자식으로 또 축복을 해서 제가 또 어떤
더 성숙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또 다른 기도 많이 기쁨이 해주세요.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좋다. 너무 잘 됐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좀 그럼요. 많이 기도해 예. 주십시오. 설레겠다.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있어서. 설레임이 80%, 네. 부담감이 20% 있어요. 그 부담감은 아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배우로서의 아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좀 10살이 돼서 알았지만 과거에는 제가 근초공황이라는 사극에 나왔었어요. 네, KBS 근초공황, 드라마. 예. 예, 그 드라마에 나올 때 친구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근초공황인데 니네 아빠는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이 다 TV에 나오는 줄 알았던 아, 거죠. 너무 예, 귀엽다. 예, 귀엽게 또, 예. 딸은 어때요? 아, 딸하고 아빠는 네. 아들하고 아빠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네.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난 너무 익숙해. 나는 이런 대답 적응이 됐어. 요즘에 더 딸 아이가 커가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요즘에 심지어 이제 권투 복싱도 배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딸 아이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혼나요. 어필하려고. 예, 혼나요. 아이, 이 딸 뒤엔 내가 있다 그럼요. 이러고. 네, 그럼요. 너무 예쁘고 너무 웃긴다. 예, 그게 건강하게 지금 잘 7살이니 얼마나 또 말을 잘할까? 근데 이제 참, 예, 그 네. 과정 속에서도 이게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얘기로. 아니군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은 더 이해하고 뭐 좀. 그럼요. 근데 예. 이제 아이가 예. 또 이제 저를 이제 깨닫게 되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제가 또 나태해지고 안주했었는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아이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불안장애 증세를 겪어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런 선택적 함구증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예. 이게 소위 그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고 많아요. 있어요. 요즘 근데 많아요. 그거를 그냥 성격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과정 안에서 병원 치료를 한번 받아볼까 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서 초기에. 상담 치료도 받고 네네네. 놀이 치료도 받으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그거 필요해요. 반에서 제일 떠드는 아이가 됐지만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그쵸.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단단해지고. 공부도 해서 예. 갑자기 난데없이 둘째 딸이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못 들어봤어요. 무슨 길랭바레 증후군이 그건 걸려가지고요. 전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에서부터 하체에서부터 이렇게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네. 거꾸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게 심장 쪽에 왔을 때 심장 마비가 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살다 들어본 적도 없는 병이 제 딸아이한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신경 쪽에 침투를 해서 생기는 병이래요. 네. 그게 이제 과거에 또 그래서 지금은 완전 회복이 됐어. 뭐 병원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정말로 경험상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매달리는 계속 기도 제목이 끊이질 않으셨겠네요, 진짜. 긴장을 풀 수가 없네. 이렇게 친절하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그 덕에 많이 단단해지셨겠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 간의 관계도요, 좀 밀도가 있잖아요, 점성이. 좀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고. 네. 그래서 역사가 생기셨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을 쓰시려고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부인이랑 거의 전투를 이제 같이 나가는 전우네요, 전우. 네. 삶이라는 전투에. 진짜 아내한테 고마운 건 네. 그때마다 저를 잡아준다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노출돼 있고 직업도 연기자라 맨날 뭐 연쇄살인범 역할해야죠, 사이코패스 연기하죠, 막 이런 사실 그런 연기하고 들어오면요 굉장히 영향 받거든요. 그쵸, 그쵸.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 우울해지고 그죠? 막 침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맞아. 제가 9개월 동안 그 연쇄살인범을 쫓는 어떤 기자 네. 기자 특종을 노리는 기자 역할을 했었던 이제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네네네. 그 공연을 9개월 동안 하고 끝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예, 예, 작품에 너무 빠져 있었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그다음에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사이코패스 연기를 한번 했는데 잘했나 봐요. 계속 그런 역할을 시켜가지고 맞아. 아니 그런 역할을 계속 시키셔가지고요 많이 우울한 것 많이 느끼고 기분 다운돼 있고 막 그런 거. 예. 왜냐면 감성을 다 써야 되니 그쪽으로. 네. 그거를 이제 부인께서 그럴 때마다 잡아주신 거예요? 네.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잡아줘요. 지금 그런 것 같다. 자, 지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줬던.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 덕분에 네. 성경 공부라는 걸 나가본 거죠. 네. 나가서 지금까지 몰랐던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좀 예. 납득이 돼요. 예, 그러면서 제가 너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이제 하나님 자료 영화들 네. 10개에서부터 다 찾아가지고 그걸 아예 시리즈로 아예 DVD로 사서 보고 다음 주에 가서 그 구절을 봤던 걸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를 예, 보니까 예.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까지 네. 해야 된다고 해서 아내 덕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읽는 느낌 어떤 읽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 부인께서는 그러면은 크리스찬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언니 때문에 언니인 처형 이영경 씨 여기 네. 한번 다녀가셨어요. 네. 이영경 씨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아마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 주셨대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 그 아내는 어떤 신앙의 깊이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계신다라는 걸 아는 계신다는 거죠. 거에 대한 확신과 알고 있어요. 아니 두 분은 그러면은 누가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네. 왕건이라고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사실 그래요. 저는 네. 그 그때 소개팅이었죠? 이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그 얘기 네, 얘기 들으신 적 있죠? TV에서. 들으신 적 있죠? 이 네네. 얘기를 제가 그리고 이영경 씨도 하셨어요.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숨기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네네. 부끄러운 얘기예요. 뭐 그리고 그런가? 굳이 아내를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예. 근데 저는 네. 이것 또한 아내와 저의 만남 또한 하나님 스케줄 안에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내가 전해야 할 간증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난 너무 그게 간증이라는 생각이 한 번이 아니라 네. 2번 연속해서 만나셨다면서요. 맞아요. 진짜 첫눈에 반할 만큼 이미지가 인식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드문데. 제가 야구단 창단식이었고 제가 주축이 돼서 만든 야구단이라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을 할 때라 7시에 전혀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과들이 오가지 않았을 때 7시에 처음으로 저희 방에 놀러 오신 부킹 파트너였고 네네.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제 옆에 앉았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야구단 지금 창단식인데요. 네네. 저희 야구단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농담처럼 얘기하고 스카우트셨군요. 야구 유니폼 좋아하는 숫자로 유니폼 맞춰드릴게 막 이러다가 20분 동안 담소 나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요 그 문화였어요 사실. 맞아요. 그럼요. 그러고 이제 애프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만남의 장소가 그랬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저 번호는 땄죠. 야구단 들어오라고 이렇게 꼬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접어두고 연락도 네. 안 하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오. 때인가 제 생일 때. 네. 그때는 여름이었고 제 생일이 이제 제가 1월생이라 겨울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동료하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동료한테 차승원 씨예요. 차승원 씨한테 나 생일인데 같이 한잔 할래? 하고 놀러 간 게 또 그곳으로 네, 놀러 갔죠. 네. 예. 놀러 갔다가 놀다 보니 또 어떻게 이제 부킹이라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놀다가 네.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인상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 파트너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분이 너무 노래를 불렀는데 또 제가 아는 그냥 일반 사람 중에 노래 또 되게 잘하고 이 사람이 풍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좀 그날 이후로 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이 친구 3명이 와서 친구도 생일 파티로 와서 찜질방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찜질방이 처음으로 이제 이 문화가 들어왔을 때였는데 반포에 있는 무슨 찜질방을 간다길래 네. 찜질방 저도 따라 가보고 싶은데 저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네네. 그런 용기까지 내서 오. 거길 따라가고 네. 거기서 이제 연습생 노래 가수 지망생이고 노래하는 연습생이고 매일 집은 구리인데 합정동까지 연습실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어. 제가 좀 공을 들여서 네. 왔다 양해도 안 구하고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데려다 주고를 좀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존댓말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 며칠 뒤에 이제 그렇게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 나는 처음 봤는데 어디서 봤어? 옛날에 야구단 창단식 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단 창단식에 누굴 나 근데 매치는 안 되는 거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네. 어? 세월 뭐 6개월밖에 그래서 안 흘렀고. 자기한테 유니폼 맞춰준다고 자기 번호도 어머, 따고 대박.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 전화번호. 집에 가가지고 서랍에서 그때 전화번호. 있던 그 자료권에서 딱 봤더니 이연영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운명이구나. 야, 참 드라마틱하다. 야, 내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깨는 장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고 독특하고 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 볼 때마다 뭐 영화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한 그림으로 보면.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편견도 깨시면서 네. 1타 3피인가? 한 번의 타격으로 지금 몇 마리 토끼를 잡으신 겁니까? 아, 너무 재밌다. 부인께서는 지금 그 생활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세요? 가수 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미련이 있다거나. 자기가 이제 뭔가 노래하는 재능이 거에서 있으니까, 예. 네, 지금도 찬양 사역하고 있고요. 틈틈이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도 매주 한 번씩은 모여서 노래 연습하고 또 어떤 사역하는 데 있으면 가서 또 노래로 또 전도하고 사역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냥 그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네. 예, 부인이 하시는 말씀을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뭘요? 진짜? 벌써 우리가 결혼 11년 차가 돼가지고 잘 지내다 보니까 깨가 쏟아진다는 얘기도 듣고 되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첫 번째로 남편이 그걸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따라간 거니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리드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존댓말로 해야 돼요? 되게 어색하다 진짜. 요즘에 연극하느라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남편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나도 옆에서 더 많이 챙기도록 노력할 테니까 진짜 스스로 더 건강 챙기고 체력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지금은 제일 큰 바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큐티도 같이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 부부가 돼서 항상 남편이 얘기했듯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저는 긴장했어요. 왜요? 저 뭐 갑자기 울컥하는 얘기 나올까봐. 예. 근데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예. 울컥하는 느낌 있죠? 아니, 예. 그렇죠. 네. 11년의 역사가 이게 울컥울컥이죠, 매 순간. 그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놓고 봐도 진짜 진솔하게 이렇게 편하게 사람을 참 뭐랄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께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보신 소감? 네,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 정말 네. 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개인 사찰 1위라고. 야, 정말 예. 가정까지 다. 훌륭하시네요. 저희 준비해주신 스태프들 네. 감사드리고. 예. 예. 근데 진짜 이제 완전하게 딱 아기가 만든 듯한 느낌. 예, 이렇게 부인에게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딱 맞물리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균형이라는 게 뭔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또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지금 너무 바쁘셔. 사업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시작하신 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했었어요. 했었고 지금은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뭐 반찬 사업, 극장 사업에도 투자를 했었고 반찬 사업도 했었고 카페 하려고 했는데 다 사기당하고 잘못되고 번창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세상적인 걸 쫓았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희도 연기자들이 겪는 연예인들이 겪는 가장 뭐 정년퇴직이나 뭐 이런 것 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한 네, 맞아요. 그거를 대비하기 불안하니까. 위해서 했었던 걸 여지없이 하나님이 네가 진짜 대비해야 될 방법이 그거였니? 그거 아닌 거 알잖아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 가져가시고 다 뺏어 가시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역시 네. 최대 노후 대책은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하는 맞아요, 거가 맞다. 맞아요. 네. 그걸 또 가르쳐 주시고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뭐 연기만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연 쪽에 이제 프로듀싱 네. 처음으로 제작 PD로 입봉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헤비메탈 걸스라는 작품을 네. 지금도 공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왜 주셨게요? 그러니까. 저도 딴 길을 가려고 무진장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다 아니더라고요. 막아놓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두 분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힘을 얻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왜냐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가정으로 보인다 해도 그 안엔 반드시 기도 제목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성진 씨의 오늘 진솔한 간증을 통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어떻게든 사랑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어필해 주셨어요. 계속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중보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네. 기도 제목이나 중보기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이만저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바라는 건 올바르게 쓰여지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해주세요 했지만 지금은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맞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오히려 더 없어졌어요. 더 간단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뱃속에 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아이가 뱃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네, 맞아요. 또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참 주의 종으로 네.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강성진 씨 오늘 1시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느낀 게 저한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중심을 둘래?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래?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남의 다리를 긁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내 다리 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